조니 소말리가 해외 방송에서 입을 열자마자 전 세계가 경악한 이유,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조니 소말리라는 이 양반이 해외 유튜버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심경을 털어놓겠다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 방송에 자기 얼굴이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신났었대요. 세상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국가에서 연달아 뉴스에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서 흥분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자랑할 일인가요? 보통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면 범죄자로 나오는 걸 수치스러워하는데 이 친구는 오히려 신이 났다는 거죠. 근데 그 기분이 순식간에 엉망이 됐대요. 왜냐고요? 한국 정치인들의 감시망에 걸리고 경찰 레이더에 포착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배운 교훈이 뭔지 아세요? 다음에 다른 나라 가서 또 사고 치면 뉴스에 나오더라도 절대 잡히지 말고 그 나라를 바로 떠나야 한다는 거래요. 아니, 이게 반성입니까? 이건 그냥 범죄 매뉴얼 아닌가요? 소름 돋지 않나요? 이 사람이 배운 게 잘못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도망치는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2025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 제가 처음에 이 영상 봤을 때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가관인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디스코드 채널이나 매니저들이 일본에 있을 때부터 지금 당장 떠나라고 조언했대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 왜 안 떠났는지 아세요? 콘텐츠가 너무 잘 나오고 조회수가 폭발하니까 일본 전체가 자기 때문에 난리 난 게 너무 즐거워서 멈추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가요? 이건 사이코패스적 성향 아닌가요? 타인의 고통과 분노를 자기 콘텐츠 소재로 삼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얼굴 팔리면서 상황 심각해지는 거 알았는데도 안 떠나고 버티다가 결국 일 터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인 한국에서도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실수일까요? 제가 보기엔 이건 계산된 범죄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정확히 어디까지 하면 사람들이 화내는지,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터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니 소말리는 자기가 기소된 내용 중에서 일부 가벼운 혐의들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썩은 생선 등 가방 들고 다닌 거, 버스 안에서 트월킹 추고 시끄럽게 음악 튼 것, 술 취해서 편의점 테이블에 컵라면 쏟은 것 같은 일들요. 이런 걸로 벌금만 내고 집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한국의 법과 질서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확실하게 보이는 대목이죠. 더 웃긴 건 자기는 조니 소말리라는 이름 때문에 더 큰 주목받고 비난받는 것일 뿐. 다른 사람이 이런 일 했으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 안 됐을 거라고 변명까지 늘어놓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름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왜 그 이름으로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건데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해외 네티즌들도 이 방송 보고 조니 소말리가 만우절 장난치는 게 아니냐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전혀 반성 안 하는 모습에 다들 화가 난 거죠. 최근에는 아이스 포세이돈이라는 유튜버 만나서 자기는 이제 바뀔 거라고 선언했지만 그게 과연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그로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인터뷰 말고도 조니 소말리는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경찰에 가짜 신고를 한 건데요. 지하철역 같은 공공장소에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든 혐의까지 추가될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허위 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거든요. 실제로 긴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악질적인 행위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재판에서 더 많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처벌 수위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한국 사법 시스템의 체계성과 철저함이에요. 조니 소말리 같은 인물은 아마도 한국 법이 느슨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일본이나 이스라엘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갔으니까 한국도 비슷하겠지 하고 판단했던 거죠. 근데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이거든요.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고 특히 공공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대응하는 게 우리 법의 특징이에요. 조니 소말리는 이걸 완전히 오판한 겁니다.
한편 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시청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했습니다. 조니 소말리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 자주 와서 댓글을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적 제재를 하겠다며 아주 구체적인 공격 계획을 댓글로 남기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고 벌을 주고 싶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심판받게 해야지. 개인이 구체적인 가해 계획 세우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법치국가와 무법천지의 차이예요. 우리는 조니 소말리처럼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인간들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조언을 하면 조니 소말리를 옹호하는 게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유튜버는 누구보다 먼저 조니 소말리의 만행을 알리고 비판해온 사람이라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이게 진짜 성숙한 시민의식이죠. 악을 미워하되 법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선진국 시민의 자세거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니 소말리의 재판 결과에 엄청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해외 유명 유튜버들도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어쩌면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국가의 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워낙 큰 사건들이 많아서 잠시 잊힐 수도 있지만 절대 이 사건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유튜버는 거듭 강조합니다. 만약 이런 민폐 유튜버를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풀어주게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제3의 조니 소말리가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들어와서 똑같은 짓을 반복할 거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이런 외국인 민폐 유튜버들이 특히 한국을 타겟으로 삼는지 아세요? 첫째, 한국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 강국이에요.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뭔가 사고를 치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둘째, 한국 사람들의 반응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당한 일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의 힘이기도 하지만 악의적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반응이 크면 클수록 조회수가 올라가니까요. 셋째, 한국에 발달된 인프라예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CCTV도 촘촘하게 설치돼 있고 대중교통 시스템도 잘 돼 있잖아요. 이런 환경이 역설적으로 콘텐츠 제작하기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어디서든 쉽게 생방송을 할 수 있고 사람들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조니 소말리가 깜빡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촘촘한 CCTV와 발달된 시스템이 역으로 자기를 추적하는데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죠. 한국 경찰의 수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디지털 포렌식, 안면 인식 기술, 동선 추적 시스템까지.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서 저지른 모든 행동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분석됐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한국의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시험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니 소말리가 저지른 일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을 위협한 테러에 가까운 행위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니 소말리의 친구로 알려진 행크라는 인물인데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본명은 유원종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은 최근 자기들에게 악플 다는 사람들을 향해 아주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는 영상을 올렸어요. 우리 한국인들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발언들이 가득해서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 행크라는 사람도 조니 소말리만큼이나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 한국계잖아요. 한국인의 피를 받았으면서 한국인을 비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근에는 조니 소말리와 함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군복 같은 중무장을 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렇게 흉기를 소지하거나 위협적인 복장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도 엄연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공장소에서의 위협행위, 이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사안이에요. 행크는 미국에서도 이미 여러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아나무인 격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존이 소말리에게 시선이 집중된 틈을 타서 자기도 관심을 받아보려는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행동 역시 법적인 심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범의식이에요. 범죄자를 도와주고 함께 행동하는 순간 그 사람도 범죄의 공모자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이 저지른 일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감시하는 거예요. 존이 소말리가 말한 교훈이라는 게 결국 도망가는 법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한국 사회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그는 지금도 자기가 저지른 범죄들을 썩은 생선이나 컵라면 같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훼손한 건 단순한 기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 그리고 자긍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형법은 1953년 제정된 이래로 계속해서 현대화되고 발전해왔어요. 특히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처리는 국제법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도 우리나라 법의 엄정함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존이 소말리 같은 케이스는 형법상 여러 조항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업무방해죄, 모욕죄, 허위신고죄,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위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각각의 죄목이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누적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요. 더군다나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서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건 비자 위반 문제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향후 재입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만큼 한국 사법부가 엄중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서 다시는 이런 민폐 유튜버들이 한국 땅을 밟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존이 소말리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의 악질 콘텐츠 제작자들이 한국은 만만하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존이 소말리들이 한국에 와서 똑같은 짓을 할 겁니다. 반대로 이번에 확실하게 처벌받는다면 전 세계에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한국은 법치국가다. 외국인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예요. 우리는 존이 소말리뿐만 아니라 그를 돕고 동조하는 행크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극적인 영상으로 우리를 도발하고 법망을 비웃어도 끝까지 원칙대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존이 소말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도망치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인의 국가와 문화, 그리고 법을 존중하는 법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만큼 이제는 법의 엄중함을 몸소 체험할 차례입니다.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그를 만우절 장난 같은 존재라고 비웃는 것도 결국 그의 진정성 없는 태도 때문이에요. 한국에서의 재판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이 사건이 흐지부지 마무리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 법원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법원은 전자소송 시스템이 아주 잘 발달돼 있어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전자소송 시스템 덕분에 재판 진행 속도도 빠르고 투명성도 높아졌거든요. 모든 재판 기록이 디지털로 관리되고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자기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적 우수성은 존이 소말리 같은 범죄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법정에서의 모든 발언이 기록되니까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존이 소말리가 뿌린 씨앗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다음 나라로 도망가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지은 죄에 대해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답변이 될 거예요. 행크와 존이 소말리가 서울 도심에서 보여준 무례하고 위협적인 행동들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들이 대한민국 법의 무서움을 확실히 깨닫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9분이 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존이 소말리의 뻔뻔한 인터뷰와 행크의 공격적인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줘요. 단순히 조회수를 위해 타인을 괴롭히고 법을 우롱하는 행위가 얼마나 추악한지,
그리고 그런 행위가 결국 어떤 파멸을 불러오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들이 다시는 어떤 매체에서도 선한 척 위장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한국 사회의 성숙도예요. 우리는 이런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 분노하지만 동시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거든요. 후진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군중들이 직접 나서서 사적 제재를 가했을 거예요. 법보다 주먹이 먼저 나갔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처벌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의를 바라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니 소말리 사건의 최종 판결까지 온 마음을 다해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유가 이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큰 힘이 될 거예요. 끝까지 이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니 소말리가 한국 법정을 떠날 때는 그가 말한 비겁한 도망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온전히 짊어진 범죄자의 모습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엄중함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목소리로 정의를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조니 소말리와 그 일당의 만행이 낱낱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나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대충 상황을 모면하고 떠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만큼은 한국 사법 체계의 단단함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에요. 해외에서도 이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만큼 우리의 대응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니 소말리가 인터뷰에서 보여준 그 가벼운 웃음과 변명들이 법정에서는 무거운 침묵과 후회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며 우리 국민을 모욕한 행크 역시 법의 심판대 위에 함께 서야 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우리 사회가 이런 악질적인 민폐 행위에 대해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조니 소말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한 그 어떤 편법이나 도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해요. 그가 쏟은 컵라면보다 더 깊은 얼룩이 그의 인생에 남게 될 것이며 그가 췄던 무례한 춤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겁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우리 사회의 질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조니 소말리 사건을 통해 전 세계에 보여줍시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정의의 물결을 만드는 소중한 원동력입니다. 절대 눈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니 소말리가 한국을 떠날 때 그는 진정으로 무언가를 깨달은 상태여야 할 것이며 그것은 도망의 기술이 아니라 법의 무거움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어야만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전파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정의를 지키는 방식이며 조니 소말리 같은 악의적인 유튜버들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재판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법원은 분명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내릴 거예요. 조니 소말리가 해외 방송에서 떠들었던 그 모든 망언들이 결국 그를 오가매는 증거가 되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진심 어린 사과 대신 도망갈 궁리만 했던 그에게 돌아갈 곳은 집이 아니라 법이 정한 차가운 대가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행크의 위협적인 중무장 차림과 욕설 섞인 발언들도 모두 기록되어 그들의 죄상을 밝히는 데 쓰여야 해요.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런 무례함과 불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민폐 콘텐츠 제작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니 소말리와 그 친구들의 무법천지 같은 행보가 대한민국의 법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증명되는 순간을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기다립시다. 이 긴 싸움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목소리를 낼 때 조니 소말리는 비로소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 정의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니 소말리 사건의 종지부를 찍는 그날까지 우리의 관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테러와 같은 행위들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
우리 사회가 다시 평온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력한 법치국가인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존이 소말리는 한국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일본이나 이스라엘에서처럼 적당히 사고치고 도망가면 되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체계적인 수사, 철저한 증거 수집,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감시가 있었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